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산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산책 시 주의사항이나 산책 요령, 아니면 산책 이후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강아지 산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반드시 줄을 매서 산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놀이공원 같은 데 놀러 갔을 때요, 어린 자녀 손을 꼭 잡고 다니시잖아요. 아이의 자율성을 중시하거나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기 싫다고 복잡한 놀이공원에서 어린아이를 막 풀어놓진 않잖아요. 이거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내 강아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손을 잡고 다니는 행위, 이게 바로 줄을 매서 다니는 행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가 차에 치이거나 다른 개한테 물리거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지 않도록 반드시 줄을 채워 다니시고요. 이거는 강아지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내 강아지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 즉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낫습니다. 반드시 산책시킬 때는 꼭 줄을 매서 산책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산책의 시기에 대해서 간혹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산책을 좀 늦게 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형성 질병의 어떤 위험 때문에 아이가 최소한 3차 접종이나 아니면 5차 접종까지 완료된 이후에 산책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5차 접종까지 완료된 이후에 산책을 시키게 되면요, 사회화 시기라는 시기가 다 끝나버리게 돼요. 즉,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서워하며 거부하려는 시기가 시작돼요. 사회화 시기가 끝난과 동시에. 그러니까 애들이 산책에 적응을 잘 못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고 낯선 사람이나 낯선 강아지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사회화 시기는 생후 4개월에서 5개월에 보통 끝나요. 생후 2달부터 시작해서 생후 4에서 5개월 정도까지가 사회화 시기라고 그러고,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며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심이 거의 없어요. 이 시기에 산책을 시키게 되면 애들이 산책에 쉽게 익숙해지고 다른 강아지를 많이 만나게 해서 다른 강아지를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많이 받게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부심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럼 시켜야 돼요? 3차 접종 이후에 시키는 게 비교적 전염병에서 안전하나 가급적이면 그 전에라도 시키실 여건이 되신다면 시키실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전염성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화 시기에 산책만 잘하는 습관만 들이면요, 평생 이 강아지는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즉, 산책이 가능하기만 하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산책을 시켜서 여러 강아지, 산책 코스, 새로운 냄새,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응을 잘 하게 하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산책 되도록이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다음에 노령견 산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노령견의 경우도 산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특히 뇌에 도움이 돼요. 요즘엔 강아지들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치매도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우선순위 산책입니다. 새로운 냄새를 맡고 새로운 걸 자꾸 보면서 뇌가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치매도 예방되는데, 문제는 관절염이에요. 오래 걸으면은 노령견들은 관절이 되게 안 좋아지기 힘들어하고 아파거든요. 그리고 힘도 많이 차요. 심장도 안 좋아져서요. 산책을 꼭 걸려서 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고 다니거나 요즘 유행하는 강아지 휠체어 같은 거 있죠. 강아지 유모차? 그런데 데리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산책일 수 있어요. 즉, 직접 몸을 써서 움직이는 산책이 아닌 안고 다니는 산책만으로도 강아지는 새로운 냄새를 받아서 자극을 받고 또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주인과의 교감도 돼요. 즉, 정서적인 교감이나 아니면 마음의 안정,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안고 다니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산책입니다. 내 강아지가 너무 나이가 들었다면 꼭 걸리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어하면 안고 산책,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꼭 시켜주세요. 가끔 보면은 대형견이 주로 그런데 나란히 산책을 못하고 강아지를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 되게 안 좋아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 강아지 입장에서 되게 힘든 산책을 하거든요. 이거는 산책의 예절을 못 배워가지고 우아한 산책을 못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산책 연습을 다시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산책 예절이나 산책 연습을 시키는 게 굉장히 큰 인내심을 발휘해요. 그리고 오래 걸리는 일이긴 한데 꾸준하게 연습시키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떤 산책을 하든 어떤 상황에 도착했든 항상 강아지는 주인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주인을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즉, 주인이 움직이면 그때 따라서 걷고 주인이 멈추면 같이 서야 되거든요. 근데 강아지는 앞만 보고 가고 다른 강아지를 보면 다른 강아지한테 짖고 쫓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초크 체인 사용 금지입니다. 목이 쫄리거나 갈고리가 있는 것들은 당기는 순간에 집중력을 방해해요. 그럼 더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즉, 이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몸줄 사용 금지입니다. 몸줄이 강아지한테 편한 거는 사실인데, 몸줄이 개발된 용도는요, 수레를 끌거나 무언가 끄는 용도로 개발된 거예요. 즉, 몸줄을 매는 순간부터 너는 앞으로 날 끌고 가, 이거랑 똑같이 받아들여져요. 더 많은 힘을 써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즉, 강아지랑 나란히 서서 우아한 산책을 하고 싶다면 몸줄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줄을 써야 돼요? 일반적인 목줄을 써야 되고요. 지나치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애들은요, 젠틀리더 같은 툴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아요.
주둥이 쪽으로 줄이가 있어서 당기면 강아지의 고개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주인을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쓰시고 어떤 경우에도 강아지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산만해지고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면 항상 간식을 주세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강아지가 다른 데를 보고 짖거나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다른 데 호기심을 보이는 순간에 주인을 다시 집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반복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멈춰서 움직이지 마세요. 줄이 느슨해질 때까지. 줄이 느슨해지면 다시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나가서 힘쓰려고 그러면 또 제자리에 멈춰서 움직이지 마세요. 강아지가 주인 옆으로 와서 앉거나 줄이 느슨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줄이 느슨해지면 다시 또 앞으로 걷는 겁니다. 인내심을 요하고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강아지가 여러분 옆에서 걷기 시작해요. 즉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어디로 나갈지 방향을 바라보고 주인과 같이 걷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서 나란히 걷는 우아한 산책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훈련시키세요. 간혹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우리 강아지는 산책을 못해요. 너무 짖어요. 아니면 너무 웅크려요. 안 움직여요. 안 걸어요. 다른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다른 사람을 무서워해요. 요거는 보통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화 시기를 충분히 못 받아서 사회화가 안 된 경우. 이 경우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가능한 경우 있어요. 두 번째는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건 선천적인 문제거든요. 이 경우는 교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사회화 시기를 제대로 못 버틴 경우는요, 보통 다른 강아지를 보고 심하게 짖어요. 으르렁거리고 짖고 가까이 못 오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러기도 하고 다른 강아지랑 친해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 친해지게 하겠다고 유치원도 데리고 가고 억지로 다른 강아지한테 막 가까이 들러붙기도 해요. 사실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서서히 단계를 거쳐 친해지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비슷한 크기의 강아지부터 시작을 하세요. 너무 큰 강아지한테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비슷한 강아지한테 가서 서로 인사하는 법도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 사실 인사법도 제대로 못 배운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엉덩이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서 얼굴 냄새를 맡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단계를 거쳐 친해져야 되는데, 다짜고짜 얼굴로 들이밀면 강아지끼리 서로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줄을 당겨서 강아지끼리 싸우지 않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서로 강아지 간의 교류에는 기본적인 룰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소형견은 소형견끼리, 대형견은 대형끼리, 크기가 비슷한 강아지끼리 만남을 주선해야 되고요. 항상 양쪽이 다 목줄이 돼 있는 상태로 언제라도 주인이 줄을 당겨서 제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만난 교류 대상은요, 암컷과 수컷 혹은 수컷과 납컷 이런 식으로 성비가 다른 경우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성비가 비슷하면은 서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우선 처음 만날 때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는 강아지끼리는요, 서로 다른 성비끼리 만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라도 으르렁대거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그 만남은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강아지가 흥분한 상태는 어떤 상황이 돼도 별로 좋진 않거든요.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개를 보면 심하게 짖거나 쫓으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무서워.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무서워. 이 소리예요. 짖기 시작하면은요. 즉 이런 강아지는 대부분 특징이 똑같아요. 멀리서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요, 으르렁대기 시작해요. 경고를 하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마, 무서우니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가까이 오면 짖기 시작해요. 그 의견을 무시하고 더 가까이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물려고 덤비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포심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통해서도 이거는 고쳐지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선천적인 문제고 뇌에 있는 공포심 문제이기 때문에 공포심은 사람에서도 극복하기 힘든 문제거든요. 즉 다른 개를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고 선천적인 장애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면 물론 치료 행동학적 장애로 보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약을 먹고 이거 대인포증이라든가 아니면 공황장애 이런 걸 수 있거든요. 사람으로 치면은요. 이런 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고요. 막 그 정도까지 아니라 그러면은 산책 요령은 사람이 없을 때 산책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새벽이나 늦은 밤에 산책을 다니시고요. 산책을 다니시다가 멀리서 사람이 오는 걸 보면은 다른 데로 가세요. 피하세요. 즉 바꿔 말하면요, 흥분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나 으르렁대기 시작하면 이미 흥분을 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즐거운 산책이 될 수 없고 강아지에게도 주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돼요. 즉 흥분도를 떨어뜨리는 느긋한 산책을 원하시면요, 사람이 없을 때 산책시키고요, 오히려 다른 개를 만남을 자제해주고 다른 사람과 만남을 자제해주고 피해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친해지거나 억지로 적응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산책 이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그 다음에 일반 먼지들도 되게 많거든요. 산책 이후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털을 반드시 털어주시고 브러싱을 반드시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샴푸질로 발을 닦아주시는 거는 발 건강에도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습진도 심하게 생기고 짓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물로만 닦아주시는데 부드럽게 닦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 여력이 작은 강아지라 그러면요,
조그만 대야에다가 뜨거운 따뜻한 물 하나, 찬물 하나 담가놓고 들어가지고 찬물에 한 번, 따뜻한 물에 한 번, 찬물에 한 번, 따뜻한 물에 한 번, 발만 담궈주세요. 그러면은 발에 있는 되게 모세혈관들이 확장됐다 줄었다 확장됐다 줄어들었다 하면서요. 피로감도 많이 떨어지고 피로도 많이 풀리고 그다음 발에 묻은 여러 가지 미세한 오염물들도 같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위에 부드럽게 말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결막염 되게 많이 유행해, 먼지 때문에요. 산책 이후에는요, 눈 세정제 같은 거 써서 눈에 혹시 결막염이 올 수 있으니까 눈도 반드시 세정해 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발도 살펴서 혹시 발에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강아지 산책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고양이 산책 싫어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뭐 밖에 데리고 나가보겠다고 산책 억지로 시키는 거 절대 안 되는 행위입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제 고문에 가깝고 학대에 가까운 행위일 수 있어요. 물론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는 일부 고양이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고양이는 되게 공포심만 유발하는 행위니까 억지로 산책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아셨죠? 자, 오늘은 산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